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코리아 패싱 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 중 하나가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역대급 ICBM 시험 발사 이후 미일 정상은 통화를 통해 양국 간의 동맹을 견고히 한 것과 반대로 한미 양국은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무성했었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이 연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떠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했고 한국 시각으로 7일 오전 7시 58분부터 8시 54분까지 약 56분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앵무새는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는 문재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것은 의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이 트럼프와 통화에 성공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의제가 없어 통화를 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의제가 생겨 통화한 것이냐는 비난이 그것입니다. 이날 문재인과 트럼프의 56분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론들은 대서특필하며 결국 코리아 패싱은 야당이 만들어낸 말에 불과할 뿐 코리아 패싱이 아니지 않았냐며 연신 쉴드를 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 맞았습니다. 그 이유를 데일리 베스트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과 트럼프는 우선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발언은 제발 북한과 대화를 운운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분위기 파악 좀 하라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럼프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하여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루어낸 데 대해 평가하면서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특히 지난 7.3 및 7.28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 직후에 양국 NSC 간 협의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미국이 굳건한 대한방위 공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무력 시위 조치를 취해준 점을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휴가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또 8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강화시키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트럼프의 속내가 표출되는 돌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가 뜬금없이 실제로 지금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봤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문재인의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 한마디로 이것은 문재인을 갈군 거나 다름없습니다. 계속되는 문재인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씀까고 있는 북한과 한국 상황을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문재인은 뜨끔했는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는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뒤에서는 대북, 전단지 살포 금지를 지시했으면서 말입니다.
또한 문재인은 내가 제안한 대화의 본질은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조치, 한라인 복원을 통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 배경에 대해 남북 대화에 대한 의구심 때문은 아니다라며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냐는 질문도 예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일침은 또 이어졌습니다. 이날 중요 의제는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양국 간의 의견 교환 내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한미 FTA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훌륭하고 위대한 동맹이자 동반자이며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대한 무역 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은 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안보 분야의 동맹과 함께 경제 분야 협력의 근간이 되는 FTA 협정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더욱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속내는 지난 국회에서 공개된 대로 트럼프 앞에서 말한 것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이대로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서 기준하는 것은 저도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이대로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서 기준하는 것은 저도 결단코 반대합니다. 투자자 국가제소제도 그렇죠. 같은 것도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지 못하는 미국 법원에 그렇죠. 네. 반대는 네. 반면에 우리는 고스란히 오히려 우리 국내법보다 이 FTA가 다 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ISD. 그러면 이 FTA가 이게 서로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어?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어? 세상에 무슨 이런 조약이 다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벌써 FTA 양국 관계가 평등하지 않고 상호적이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관료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대단한 개방주의자들이에요. 그러고 그냥 뭐 친미를 넘어서서 뭐 숙미 예, 숙미라고 할 정도. 종북이 아니라 종미. 예, 종미. 예, 예, 뭐. 종북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좋듯이 종미도 조금 일단 다들, 죽여봅시다. 다들 미국에 가서 숙미로. 유학 생활들을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일단 죽여봅시다. 다들 미국에 가서 숙미로. 유학 생활들을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일단 죽여봅시다. 다들 미국에 가서 숙미로. 유학 생활들을 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게 굉장히 강해요. 미국이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문재인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 대표인 통상교섭 본부장이 최근에 임명된 만큼 앞으로 양측 관계 당국 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기습 질문 두 가지는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을 유감없이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전화통화 말미에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문재인은 금년 중 조기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기에 방한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는 확답을 피하며 가까운 시일 내 방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투적인 대답으로 통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하지 못해 안달난 것을 트럼프도 알 텐데 얼마나 개무시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을까. 또한 매주 미국 대사관이 반미 시위대에 둘러싸이고 성주는 정체 모를 시위대가 군 차량까지 막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라고 어찌 한국을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조금만 대화 내용을 뜯어보면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며 문재인과 청와대를 쉴드 쳐주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이 하루빨리 야성을 되찾기를 바라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파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